안녕하십니까? 위암의 수술적 관리의 결과에 대해서 브루노 질버스타인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디스클로저는 없습니다. 위암의 수술적 관리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의 아웃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절제 마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림프절 해부, 점액낭 절제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치 유적 절제, 최소 침습 수술, 여러 내장 절제술, 그리고 전환 수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절제술 연장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것이 EGSD, 가운데 있는 것이 T2 스테이지, 그리고 expansive growth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림에서 보는 것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T3, T4, 그리고 infiltrative growth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것은 일본 위암 치료 가이드라인 2010년에 나온 건데요. 버전 3에 있는 것을 참고로 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절제술 연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임상시험은 435명의 RG로 원위 위절제술을 시행한 환자들에게서 본 내용인데요. 근위 여백을 0.5cm씩 이제 증가를 해서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제 본 내용입니다. 테이블에 있는 것처럼 근위 여백이 3cm보다 작은 환자들 경우에 17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관찰을 한 거고요. 그때 중간값의 전체적인 생존율은 29.3 개월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리고 3.1cm에서 5.0cm의 근위 여백을 가진 환자 110명을 관찰한 결과 중간값의 그 생존율이 48.1개월이 돼서 이제 증가가 된 것을 생존율이 늘어난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근위 여백이 5.0cm 이상인 경우에 이때 환자는 17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봤는데요. 이때 중간값의 생존율이 50.6개월로 또한 증가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위 여백이 이제 증가됨에 따라서 이 생존율이 증가가 되더라 하는 내용을 보여주는 그런 임상시험 내용입니다. 다음 위암의 수술적 관리의 결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유전적 디퓨즈 위암의 경우에 연구한 내용인데요. 이거는 CDH1이라고 하는 이제 중요한 유전자의 이제 염색 배열을 시퀀싱 기법을 통해서 이제 관찰을 한 경우인데요. 이때 참가한 그 환자들에는 2명의 1차적 친척이 있었고 그 중에 1명이 50세 미만이었습니다. 3명의 1차, 2차 친척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이 상관이 없었고 나이가 40세 미만인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유전적 디퓨즈 위암이나 유방암을 가졌던 그런 가족력이 있는 50세 미만의 그런 환자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내용을 보겠습니다. 림프절 해부를 볼 텐데요. 위암의 수술적 관리의 결과를 보면 병기가 CN 플러스일 경우와 C2
CT2, T3, T4A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본적인 스탠다드 위절제술을 이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CT4B로 병기가 나온 경우에는 위절제 그리고 병합이 된 그런 절제술을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림프절 절제술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NCCN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건 2011년에 이제 나온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이제 수술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생존율을 병기에 따라서 보여주는 이 연구 결과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병기는 TNM이라고 하는 병기를 나누는 그런 방법에 의해서 나누어진 건데요. 병기와 이제 생존율은 이렇게 차이가 서로 연관관계가 있으면서 보여지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이 생존율을 본 그림입니다. 이 그래프는 초기 위암의 경우에 전반적인 이제 생존율을 본 건데요. 이제 5년 생존율이 97%, 초기인 경우에는 그렇고요. 10년 생존율이 94.4% 정도에 이제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암의 수술적 관리의 결과 중에서 이제 네덜란드에서 시행이 되었던 그런 임상 시험이 있는데 업데이트한 그런 논문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점액낭 절제술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점액낭 절제술과 오멘 절제술만 했을 때를 이제 비교를 한 그런 임상시험 결과를 말씀드릴 텐데 이 결과는 란셋 게스트로엔도톨러지 세파톨러지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과학 저널에 실린 2018년도 논문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2018년 4월 27일에 이제 온라인에 처음 발표가 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임상시험에는 57개 기관을 통해서 1,204명의 이제 환자들이 관찰이 됐습니다. 점액낭 절제술을 행한 경우 그 환자는 602명에 해당되고요. 점액낭 절제술 없이 오멘 절제술만 한 경우에 이제 환자가 602명의 환자가 관찰이 되었습니다. 3년 생존율을 일단 보시면 점액낭 절제술을 한 경우에는 83.3%의 생존율이 있었고 점액낭 절제술 없이 오멘 절제술만 했을 때는 86%의 생존율이 있었습니다. 수술 시간도 점액낭 수술 절제술 없이 한 경우에 좋았고 출혈도 좋았고 또 췌장 누공이 생기느냐 하는 것도 이제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망률은 거의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상시험의 경우에는 튜머가 4기 이상인 경우에 주로 관찰이 되었고요.
위암 수술에서 전체 오멘 절제술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질문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 2019년에 나온 논문에 의하면 환자가 284명에 대한 환자였고 전부 다 이제 T3 그리고 T4에 해당되는 환자의 경우에 오민 절제술을 이제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위암의 수술적 관리의 결과로 다음 순서는 이제 비치유적 절제술입니다. 보통의 비장 절제술은 T3, T4, AB에 해당되는 병기에서 위의 세 번째 카디아로 이제 비장 침입이 있는 경우 이제 하게 되겠습니다. 최소 침습 수술이라는 것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소 침습 위 절제술은 현재 많은 나라들에서 사실 하고 있는 그런 수술입니다. 스테이터스를 각 국가별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페이스 3로 3상으로 많은 환자가 관찰이 되었고 또 가능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네, 일본의 경우에는 아직 잘 모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소 침습 위 절제술은 로봇으로 하게 되는 그런 수술이 되겠습니다. 다음번으로 잠깐 언급해 드릴 부분은 이제 여러 내장 절제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 내장 절제술을 행한 경우에 이제 그 생존율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거를 관찰을 한 그런 임상 시험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내장 절제술은 17개의 연구 결과가 현재까지 있고요. 그 중에서 8개는 아시아에서 행해진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1343명의 여러 내장 절제술을 받은 환자를 관찰을 했는데 그 경우 환자들이 비장이나 췌장 그리고 대장의 절제술을 받은 환자들이었습니다. 예후 요인으로는 두 가지 이상의 영향을 받는 기관을 이제 보게 되었고요. 그 다음 말씀드릴 만한 수술 방법으로는 전환 수술 치료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예전에 기술적 종양학적으로 절제할 수 없었거나 또 약간은 절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류가 되었던 그런 암의 화학요법 후 수술적 치료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유도나 보조 수술을 같이 포함한 경우고요. 이 전환 수술 치료의 목표는 R0 절제와 또 치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AJCC 캔서 스테이징 매뉴얼을 보시면 그런 얘기들이 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수술과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제 모식도를 잠깐 보고 계십니다. 어떤 식으로 수술이 결정이 되고 진행이 되어지는지에 대한 그런 레퍼런스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절제가 안 되는 위암을 위한
이 전환 수술 치료의 예후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공부를 한 그런 연구 결과인데요. 전반적인 생존율을 관찰한 그림입니다. 103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병기에 따라서 이 전반적인 생존율이 어떻게 나누어지던가 하는 것을 관찰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초록색 라인은 이제 병기로 치면 이제 1기 정도 해당되는 거고, 그다음에 어, 진한 파란색 같은 경우는 2기, 보라색은 3기, 그리고 노란색 라인은 이제 4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빨간색 라인은 이제 전환 수술에서 보여지고 있는 전반적 생존율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강의에 대한 이제 중요한 메시지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림프절이 더 많으면 더 나은 병기나 예후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D2 림프 절제술이 표준 절차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장 림프절 절제술이 맞춤형 시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소개를 드렸고, 이것은 근위 종양이나 확산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버섹토미나 오멘텍토미 같은 것들은 매우 진행된 암에서만 이제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소 침습 수술, 로봇을 이용한 이제 최소 침습 수술을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진행성 종양의 R0 절제술은 생존율을 향상할 수 있다라는 그 결과를 보여드렸고, 또 전환 수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전환 수술은 맞춤형 절차로 간주가 되어져야 된다. 케이스에 따라 다르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브루노 지버스테인 박사의 강의였습니다. 이메일 어드레스는 brunoG b@gmail.com 이렇게 되고요. 위암의 수술적 관리의 결과에 대한 강의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